안녕하세요, 박건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석입니다. 네, 오늘은 이주석 매니저님을 모시고 이주석 매니저님께서 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하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여러모로.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분양에서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동산이랑 금리랑 관계가 없지는 않죠. 그렇죠. 뭐 중요하다, 뭐 중요도를 따지자고 하면 얼마나 차지하는지 저는 그렇게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근데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서는 금리가 차지하는, 왜냐면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뭐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하고 있는 현장은 지금까지 쭉 해온 현장이 아파트나 이런 쪽이 아니라 주거형 부동산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을 해왔기 때문에 요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걱정하시고 많이 물어보세요.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4월 달에 한번 올랐고 요번 달에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좀 빠르게 올라가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 다음에 우려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보통 금리가 오르는 퍼센테이지가 0.25씩 오르더라고요. 보통 한 클릭씩 올린다고 하니까 그게 그 0.25씩. 클릭이 이제 한 0.25씩 0.25씩 올리는 거고, 네. 지금 알아보니까 지금 한국 이제 표준금리라고 하죠. 표준금리가 1.75 1.75 맞죠? 네.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 그렇죠. 그러면 왜 은행들마다 또 금리가 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 이제 뭐 상품이나 또 은행에 따라 어찌됐건 간에 은행도 뭐 영업하는 거고 장사하는 거니까, 네, 그거 이제 뭐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75다. 그래서 1.25에서 두 클릭이 요번 분기에만 올랐다. 그쵸. 올해 들어서 4월, 5월에 네, 이렇게 올랐죠. 너무 빨리 오른 거 아닌가요? 뭐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많이 풀렸었고, 그리고 연준이 올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무조건 연준이 올린다고 무조건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영향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객분들도 굉장히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네, 반응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어디까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부동산이 뭐 폭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등을 한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뭐 실제 사례도 그렇고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에 끼친 영향이 크지도 않다. 크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부분은 보통 이제 조정하는 목적은 대부분 이제 물가가 크단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뭐 금리 올린다 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올리는 건데 무한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공황을 경험했던 나라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무한정 올리다 보면 긴축이 오래되다 보면 불황이 온단 말이에요. 불경기가 오니까.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는 없다. 금리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르지는 않을 거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면서 뭐 상황을 보고 지켜보겠죠. 내려가진 않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 다행히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물가가 잡혔다. 그럼 다시 내리겠죠.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제가 그것까지 그 언제쯤? 제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금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대출을 통해서 뭐 아파트를 뭐 취득하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부담이 되죠. 이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 그럼요, 많이 부담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견딜 수 없으면 사시면 안 된다. 왜냐면 진짜 뭐 어떤 최악의 경우 내가 그냥 전체 다 잔압할 수 있을 정도. 요즘 뭐 지식산업센터든 뭐 아니면 업무시설이든, 아파트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아파트는 요즘에 워낙 비싸니까. 근데 뭐 이런 수익형 부동산 상품에 투자를 하실 때는 진짜 여차저차해서 최악의 경우 내가 다 잔압할 수 있다. 아니면 한 60-70% 이상 잔압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시면은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냥 이게 돈이 된다, 아니면 전매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심지어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다는 아니지만 뭐 몇 번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되면 좋죠 물론. 그리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투자잖아요. 투자라는 건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내가 버틸 수 있다, 괜찮다 라고 하면은 투자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금리 오르는 부분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은 게, 금리가 오르면서 물론 이자 부담은 커지지만은 그만큼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투자를 안 하게 되잖아. 그러면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급과 수요 법칙에서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없으면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볼게요. 금리가 올라요. 개인만 그렇게 대출을 일으킬까요? 시행사도 디벨로퍼들도 할 때 대출을 일으키죠. 자기 돈으로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하는 경우 없어요. 그렇죠, 없죠. 네. 그럼 똑같이 이자 부담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뭐 부동산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자를 이만큼 떼서 손익계산을 따져봤을 때 남는 게 없어. 그럼 공급 안 하죠. 그렇죠. 네, 공급 안 해요. 그럼 기존의 것들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야, 그러네요. 네, 기존의 것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사업성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또 이제 공급이 또 몰리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수요층을 봐야 되는데, 이 수요층을 보는 거에 있어서 어떤 현장이든 뭐 분양 매물이든 어떤 매물이든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걸 잘 고르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해서 뭐 아무데나 어떤 걸 뭘 산다고 해서 다 고르진 않아요. 네. 그건 어떤 때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럴 때는 공급이랑 수요 원칙에 따라서 그런 걸 보시고,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공급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네, 이거 안 맞는 것 같네, 그럼 여기 오르겠다. 아니면은 저기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괜찮겠다. 이런 뭐 물건 분석이라면 물건 분석이고, 아니면 상황이라면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보실 줄을 알면 좋죠. 근데 이게 그냥 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저희 같은 사람들 상담을 받아야 되고, 지역 부동산에 가서 그 뭐 지난 과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셔도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뭐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다 믿으시면 안 되지만은 그런 걸 취합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면은 실패하지는 않으실 거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로 지금 공급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잖아요. 아니면 현장 자체가 딜레이가 되거나. 이제 그런데 보면은 주로 딜레이 되는 현장이 지산 같은 경우가 좀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탄을 조금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막 신도시고 신규 조성 산업단지고 하니까 비교적 좀 유한 편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산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롭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건 좀 지산도 취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시행사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뭐 대주단위 이런 거는 뭐 논외로 치고, 그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했던 도급 계약, 그 계약으로는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긴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래서 조금 뭐 유예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급 계약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딘 것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 다른 얘기인데, 저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도급 계약이 됐다가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PF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대주단이 빠져서 이제 새로운 대주단을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돈 문제니까.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보다 저는 인건비 영향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전에는 솔직히 건설 현장이나 이런 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코로나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인력 수급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니까 인력 수급이 딸리죠. 그러니까 뭐 같은 파트에 같은 업무를 했던 분들의 인건비가 사람이 없으니까 뛰는 거예요. 공사는 진행해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뭐 분양 단계라든가 시공이 들어가기 전이면 몰라. 그런데 이미 진행 중인 데들은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니, 그럼 그분들이 여기 이전에 진행했던 건 어찌어찌 했어. 그럼 그 다음 현장에 들어갈 때 나 이렇게 받았는데 이 가격 주고 한다고? 굳이 그 현장을 안 해도
다른 데 가면은 똑같이 받는데 아니면 더 주는 데가 많은데 그럼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예를 시켜도 되는 데가 있고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 데고 꼭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너무 크다. 근데 인건비 상승은 해야죠. 인건비 상승은 오르는 게 맞는데 이거 그래도 오르는 게 어느 정도 한 번에 오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야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올라야. 근데 인건비는 너무 천천히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좀 심하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인건비가 오르면 그럼 물가가 또 올라가니까. 물가가 그쵸. 오르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른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부동산 공급에 영향이 좀 크긴 하다. 결국은 유통망인 거고. 자,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었다 잖아요. 응? 어떻게 보면 결론이. 그러면 전매해야겠네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전매하든 아니면 뭐 미분양 물건들 중에 좀 그전 분양가로 나와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줍줍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방법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시기적인 문제죠.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내가 뭐 자금이 여유롭고 후에 자금 계획도 괜찮고 지금이 내 개인적인 상황에 뭘 하는 게 맞다 라고 한다면 박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것들을 보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은 이미 공사가 들어갔거나 뭐 분양가는 뭐 작년 뭐 아니면 재작년 가격 그런데 입지도 나쁘지 않아. 다만 그때 상황에 좋지 않았던 것들 아니면은 뭐 좀 이슈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큰 거야. 가격적인 메리트 말고도 근처에 이제 인프라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 보면 괜찮은 것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 지금 하고 있는 동탄 쪽은 솔직히 그런 건 없어요. 동탄 쪽에는 뭐 전매 같은 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미분양이 됐다거나 그래서 나온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전, 뭐 2년 전 거, 그렇지. 1년 전 거 이런 건 없어요. 뭐 1년 전 건, 그렇죠. 네, 그렇게 없어요. 되죠. 근데 뭐 거의 다 근데 없죠. 다른 지역을 보면은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그때 이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네. 지금 보니까 되게 괜찮네. 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잘 둘러보시고 잘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투자 금액에 맞게 잘 살펴보시면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얘기는 올해 초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얘기했던 게 계속 뭐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거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지가가 상승하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상승할 거다. 하실 거면 빨리 하셔라. 안 하실 거면 뭐 신경 안 쓰시면 되는데 하실 거면은 한두 달이라도 빠른 걸 하시는 게 맞다. 그렇죠. 네. 분양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제 금리로 다시 돌아와서 뭐 금리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그러니까 금리가 예전에 올랐다고 막 금리가 뭐 미친 듯이 올랐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뭐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뭐 매도자분들은 있어요. 항상 있었지만은 근데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그럼 무주택자분들이 살 수 있느냐? 그건 또 안 돼요. 힘들어요. 첫 번째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근로소득이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지금이야 감당할 수 있다 쳐. 근데 더 오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오를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1.75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쉽사리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에 기준금리가 최고로 높았던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지금까지 역대를 다 훑으면 뭐 7, 80년대까지 가면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 뭐 08년도 이때 같은 경우에 이제 3%대 3%대? 네, 3%.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3%대니까 이제 시중은행 뭐 대출금리 이런 거는 한 6%대에서 뭐 7%요 사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도 뭐 집 사실 분들은 다 샀고, 그리고 뭐 다른 거 투자하실 분들은 다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심리 주식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하잖아요.
08년이면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15년 이렇게 전. 안 하고 최근 금리들이 대부분 이제 1%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와닿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고. 하지만 이게 뭐 크게 뭐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이라면은 어느 순간 적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올라서 뭐 시중은행금리가 뭐 3%대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뭐 3%대까지 간다 단기간에 이러면 좀 충격이 크겠죠. 그 정도까지 올리지는 못할 거고 한 번에. 뭐 물론 뭐 분기별이나 아니면 뭐 달별로 조금씩 올려갖고 단기간에 이만큼을 올리기는 힘들고. 네, 당장 그러면은 뭐 가게도 가게지만은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에 그렇게 올리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거죠.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금리가 오르면 뭐 부동산이 뭐 폭락한다, 아니면 가격이 뭐 급등할 거니까 뭐 지금 사야 된다.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막 심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 공급 이런 부분이 가장 크죠. 코로나 때 집값이 많이 올랐던 거는 뭐 정부 정책 영향도 있겠지만은 뭐 약간 패닉바이 영향도 좀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연끌을 해서 산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만큼 또 유동성도 많이 공급됐고 대출 금리도 낮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집은 없고 이러니까 좀 많이 올랐던 거고.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감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뭐 수익형 부동산이든 그렇게 하시면은 어쨌든 부동산은 장기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부동산은 괜찮은 매물을 내가 잡아서 장기 보유를 하면은 무조건 수익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그 상황을 가정해 보면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안 사실까요? 사죠. 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 수요 공급이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뭐 부동산 아파트를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이든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 투자자분들이든 금리 때문에 안 하고 금리 때문에 팔고 아파트는 볼 수 있죠. 네, 아파트나 다른 수익형 부동산도 그렇죠. 너무 커지면 내놓을 수는 있죠. 이게 금리 때문에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영향이 크다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네. 영향이 없지는 않고 네. 그리고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크게 받으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당장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네.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보통 대출을 변동금리로 하죠. 보통은 변동금리 하죠. 그죠.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금 균형 상환 뭐 이런 걸 하고 원리금 상환으로 하고 변동금리 영향을 받으면은 계속 나가는 금액이 내 월급에서 나가는 금액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되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내 소득에 맞춰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한도 안에서 하셔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제 컨텐츠를 보시고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제 컨텐츠에서 댓글에 달린 내용도 이 내용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전 세계적인 상황을 안 보냐고 얘기하던데. 아니 근데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제 뭐 전 세계라고 해야 솔직히 뭐 미국이잖아요. 이제 극빈국이나 이런 쪽을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곳 아니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보면서 전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풀었어요. 풀었기 때문에 이만큼 현금을 많이 풀었으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이 되는 거고 거기에 유통망도 망가지고 그리고 뭐 전쟁이다 뭐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은 힘드니까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긴축으로 가는 거예요. 긴축도 주구장창 긴축만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 어떤 나라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야 이러다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막 10%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요.
오늘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금리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었고, 그죠?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부동산 학자도 아니고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급이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니 조금씩 좀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하자면은 많이들 좀 딜레이 되고 있고 좀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정에 있어서 올해 안에 뭐 끝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할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됐으니 그러면 미분양 물건이나 전매 괜찮은 물건들 나오면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는 게 좋다. 우선 순위를 두자면은 뭐 기존에 봤던 것 중에 뭐 나쁘지 않은데 미분양이 된 게 있다. 이게 가장 좋다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매. 네. 왜냐하면 뭐 프리미엄이 너무 세지 않다면 뭐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다. 투자 계획이 있으시고 뭐 눈여겨보고 계신 지역이 있다면 뭐 투자 계획이 없으시면은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자, 오늘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적으로 사견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에 대해서 더 관심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네. 다음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항상 너무 갑자기. 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율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